안녕하세요. 니어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목사조 목적어입니다. 단어 보죠. 인유의 음악이죠. 시환, 좋아하다, 리우싱,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유행, 유행하다, 타, 인칭대명사죠. 팅, 듣다예요. 자, 여기서 대명사나 명사를 먼저 고르세요. 대명사는 주어로 올 가능성이 크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인데 주어가 왔으니까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사 찾아보세요. 시환 잉유에 말 되죠? 그는 음악을 좋아한다. 팅 잉유에 너 말 되죠? 음악을 듣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시환 팅 잉유에는 되는데 팅 시환 잉유에는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걸 듣는다는 말이 되질 않으니까 시환 팅 잉유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타 시환 팅 리우싱 잉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리우싱은 잉유에를 꾸며주는 관형어예요.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죠. 성질을 나타내는 명사 관형어는 관형격 조사 덜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뽀리, 빼이, 유리잔, 중국어 펑녀, 중국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명사 관형어에 덜을 사용하느냐야 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르번 펑녀 그러면 일본인 친구인데 르번 더 펑녀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의 친구가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친구가 되고 스진 시과 그러면 수박 10건 주세요. 수박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스진 더 시과 그러면은 수박 한 덩어리가 10근짜리라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시환, 쯔다오, 동의, 팅 이런 동사는 명사 목적어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뒤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목적어로 쓰이는 동목사조가 목적어로 쓰이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쯔다오도 하나의 명사 사조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타라일러 SV 하나의 문장을 목적어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온다. 나머지 명사는 목적어로 갈 가능성이 크다. 리우싱도 명사라고 한다면은 유행하는 음악으로 관형으로 놓는 게 낫다. 팅, 듣다, 듣는 걸 좋아한다. 즉, 팅 리우싱 잉유에가 VO가 다시 오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문장이 된다. 시환이란 동사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뚜이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요샤,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죠. 야, 약이죠. 저중 야오 라면 이런 종류의 약이라는 이야기예요. 뚜이,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목적을 갖는다고 그랬죠. 도덩,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두통이죠. 허는 매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명사나 명사 사조를 골라보면 돼요. 두 개 있죠. 쩌중야와 도우텅이 있죠. 자, 전치사에는 목적어를 가져야 하니까 이 약에 대해서 혹은 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요샤오죠. 정도보, 허니, 부사어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토통을 앞에다 놓겠다. 그럼 두통은 이 약에 대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약은 두통에 대하여 효과가 좋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정답은 저중요 뚜이 여기다 녹색 표시한 건 중요한 거예요. 도등 很有效. 왜 중요하느냐? 뚜이는요 동작의 대상을 이끌거나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여기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모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의 대상을 이끈다고 보면 되죠. 이 조합을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작문이나 이런 문제풀이에 굉장한 도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对感兴趣我对这本书很感兴趣 나는 이 책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뚜이요, 빵주 어디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죠. 동시에는 뚜이워 헌러칭 하거들은 나에게 친절합니다. 뚜이 뭐뭐뭐 러칭, 뚜이 뭐뭐뭐 많이 만족하다죠. 뚜이 뭐뭐뭐 수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샤오 누구누구에게 웃다. 누구누구에게 괌을 지르다. 한 이런 식의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명사나 명사사조를 골라라. 저중야오와 도통. 자, 헌이 있으니까 형용사사조나 혹은 심리동사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죠. 그런다면 전치사 뚜이 놓고, 그쵸? 어떤 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게 더 말이 억지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두통은 이 약에 대해 말이 좀 억지스럽죠. 이 종류의 약은 두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푸는 게 더 말이 순조롭고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교문 껑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껑, 부사예요. 더욱, 부사는 부사어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난팡 명사죠. 더, 관형격 조사죠. 시룬, 축축하다, 습기가 있다. 치허, 명사죠. 기후. 문제 봅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주어나 목적 앞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더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남팡이나 치호가 와 있대요. 그럼 일단 더를 갖다 놓읍시다. 그럼 남팡 더 치호, 남쪽의 기후가 맞아요? 기후의 치호 더 남팡, 기후의 남쪽이 맞아요. 남방의 기후가 맞겠죠. 자, 스룬 형용사죠. 여기에 부서 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팡 더 치호, 껑 스룬. 남쪽의 기후는 더 습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껑, 난팡, 시룬, 치허. 껑 플러스 동사나 형용사는 비교 전 혹은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인정하여 주면서 더욱더 그라움을 나타냅니다. 껑허, 더 좋습니다. 껑, 젠캉러, 더 건강합니다. 껑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부서로 쓰였다는 거예요. 동사 뒤에 정태보가 있을 경우에는 껑을 정태보 속으로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타更学习的起劲儿. 그는 더욱 공부를 신바람나게 했습니다. 타学习的更起劲儿. 껑을 더 뒤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올 수 있죠. 동사 앞으로도 왔으니까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앞뒤에 와줘야 한다. 그런데 난팡 더 치호가 주어가 되는 게 맞다. 시룬 형용사다. 형용사 수로문이 되는 거죠. 껑 부사가 들어서 더 습기가 많습니다. 비교 대상도 습기가 있는데 얘는 더 그렇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메이도우의 용법입니다. 단어 보죠. 쯔지, 자기, 자신이죠. 요디엔, 장점이죠.缺点, 결점, 단점이에요. 문제 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로는 동사 하나밖에 없네요. 여, 있습니다. 근데 또 부사죠. 앞에 와야죠. 수로 앞에 와줘야죠. 그러면 봅시다. 뭐가 있대요? 쯔지더 메이거렌이 아니죠. 쯔지더 자신의 장점과 요디나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은 메이거렌 또요 쯔지더 요디에和缺点. 단어 다시 보죠. 쯔지, 요디엔, 缺点. 매이라는 건 매마다로 수량사 앞에 쓰여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가 1일 경우에 메이거 쉬에서 여기서도 메이거라는 그랬죠. 1이 생략될 수 있다. 자, 메이가 관형으로 쓰여서 주어를 수식할 경우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관형으로 쓰여서 렌을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관형으로 수식해 줄 때는 뒤에
또가 항상 달라붙습니다. 여기서도 또가 달라붙어 줬죠. 그런데 또를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 매가 1의 뜻을 갖을 경우입니다. 즉 매가 셔서 매 시간은 60분 중입니다라는 게 1시간은 매를 1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명사 쯔지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스스로 명사나 대명사 바로 뒤에 쓰여서 그 명사나 대명사를 받습니다. 님은 쯔지, 영어에서는 재규대명사라고 배웠었죠. 당신들 스스로가.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명사나 대명사 없이 혼자 쓰이기도 하죠. 쯔지더 스칭, 자신의 일은 쯔지죠. 자신이 하세요. 자기 자신이란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친밀하다. 많이 쓰이죠. 친구지간에. 또스 쯔지렌, 모두 친한 사람들인데 따자보여 크치, 점잔들 빼지 마세요 라고 쓰인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매거는 관용의 지시를 받는 주어가 왔죠. 수라는 여우고요. 자,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요 뒤에나 최뒤에 장점과 결점이라는 명사가 와줘야지 돼요. 또는 부사니까 주어와 수로 사이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이 또의 용법, 매이 그래 또요 쯔지더 요디엔허 최디엔 이 정답인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정형사 시에입니다. 단어 보죠. 꿍스 회사인지 알죠? 지회 명사 기회예요. 디공 러 붙었으니까 동사죠. 제공하다. 이 시에 약간 조금이에요. 문제 봅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와줘야지 돼요. 学习的 꿍스예요? 공부하는 회사예요? 学习的 지우예요? 공부하는 기회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기회가 맞겠죠. 누가? 회사가 어떻게 해줬다? 제공해줬다. 어떤 공부하는 기회냐? 약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公司提供了一些学习的机会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어 다시 봅시다. 机会 기회요. 提供제공하다. 一些 약간 조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에요. 이 시에라는 건 우리말의 복수전미사 들, 약간이라고 보면 돼요. 양이 일정치 않은 양사죠.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뭐 500g인지 1kg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약간 일부. 수사 중에서는 이 시에만 어울리고 대명사 저시에 나시에 나시에 여기에 1이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은 없죠. 이 사이에 저 이 시에 나 이 시에 나 이 시에 라고 써도 되고 일부 형용사에서도 하오 이 시에 또 이 시인데 1이 생략됐다고 봐도 별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일부 형용사하고도 어울립니다. 그래서 관용으로 쓰여 수량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약간 明天出去买些吃的吧 먹을 것 좀 삽시다죠. 보호로 쓰여서 성인 小一些 1을 생략했으니까 小些 소리 좀 작게 하세요. 他的病好些了 조금 좋아졌습니다. 今天比昨天 오늘은 어저께보다 冷一些 조금 더 춥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더 뒤에 명사화한다. 学习的 꿍스냐 学习的 지우이냐. 꿍스가 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적은 대부분 뒤로 오죠. 지우이다. 동사 러 붙어 있으니까요. 수러 디공러 一些学习的机会 약간의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꿍스 디공러 一些学习的机会 이렇게 정답인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결과보 둥입니다. 단어 보시죠. 칸둥 보고 이해하다예요. 칸 플러스 둥이에요. 칸둥 보고 이해하다. 중원 대문자로 써줬죠.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쓴다. 중원 중국어죠. 说明书 설명사예요. 说明书 설명사죠. 문제 봅시다. 칸둥 수러가 되죠.
동사 플러스 보. 수로가 동보사조라고 해서 수로가 돼요. 자, 시제대명사가 제일 먼저 와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조동사가 수로 앞에 와줘야 하고, 그는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를요? 설명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서? 중국어 설명서를 알 수 있습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명사 관형어는 더가 필요로 하지 않죠. 중국어 설명서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능칸동 중원 수어민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는 중국어 설명서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칸동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결과보호예요. 결과보호라는 건요, 동작이 수단이 되고 그 동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호는 그 수단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쓰이는 거죠. 이게 VC라는 거예요. VC. 앞부분이 수단, 뒷부분이 결과. 봐서 알다, 써서 틀렸다. 이게 결과보호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보호 동을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느냐? 팅동, 알아듣다죠. 칸동, 봐서 알다고요. 두동, 읽어서 알다는 거예요. 워팅동러 타드화,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화 초기에 배우는 워팅부동, 이거는 결과보호사의 더나 워팅더동, 보다 더가 들어가 가지고 가능보호의 부정식, 가능보호의 긍정식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팅더동, 팅부동, 수 있다, 수 없다가 되는 가능보호가 되는 거죠. 가능보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조동사 능,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조동사 능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세요. 어떤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실질적이죠. 또 추측도 돼요. 내 생각으로 이 일은 왕리만이 능방준인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추측도 돼요. 자, 두 번째 뜻도 많이 쓰이는데요. 두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어떨 때 많이 쓰이냐?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때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오면은 뭐다? 허가를 나타낸다. 빌려 쓸 수 있을까요? 허가를 나타낸다. 잘 자면 안 됩니다. 즉 허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타, 인칭장면서니까 와이죠. 주어로. 그렇죠? 수로. 그 다음에 설명서를 봐서 압니다. 어떤 설명서? 중국어 설명서를. 조동사는 수로 앞에 오죠. 그래서 다능, 칸동, 중원, 수어, 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단어 칸동 결과 뭐에 쓰인 거예요? 중원, 수어, 민수 기억해야 할 거 결과 뭐라는 거는 동작, 수단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 얻은 결과, 수단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 칸동, 봐서 알다, 시에초, 잘못 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대명사 전모양입니다. 단어 보죠. 味道 맛이죠. 전모양 어때요예요. 문제 봅시다. 차이 요리죠. 더가 붙었어요. 관형적 조사예요. 전모양 这个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명사가 올 수 있는 건 차이나 웨이다오야. 이 맛 혹은 이 요리. 근데 더가 붙어 있으니까 또 명사가 쓰여야죠. 이 요리의 의, 그렇죠? 맛은 어때요? 이에 제일 순조롭다니까. 왜?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종류의 관형어가 쓰였다. 그리고 전모양이 대명사로서 수로로 쓰인 거다. 这个菜的味道怎么样? 이 요리의 맛이 어때요? 라고 물은 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모양에 있어요. 전모양, 수로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일반 상황을 묻습니다. 他这个人怎么样? 이 사람 어때요? 그 사람 어때요? 那本小说怎么样? 그 소설 어때요? 또는
부사어로 쓰였어. 부사어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뒤에 수로가 있다는 거죠. 뒤에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보어로 쓰여서 앞에 수로가 있다는 얘기죠. V나 VC로 쓰여서 V 뒤에서 VC로 쓰여서 동작의 방식이나 결과를 묻습니다. 我应该怎么样帮助你呢? 내가 마땅히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你看这张画画的怎么样? 이 그림은 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부사나 보어로 쓰여 수로 앞이나 수로 뒤에 쓰여서 동작의 방식이나 결과를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경우 단독으로 쓰이기도 해요. 咱们明天去香山玩玩怎么样? 우리 내일 향산에 놀러 가는 것 어때요? 자, 不怎么样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不好와 같은 표현인데 별로예요 라는 뜻을 써요. 那本小说不怎么样. 그 소설은 별로네요 라고 별로의 의미로 不怎么样이 쓰인다.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별로예요. 완곡하게 표현을 할 때. 자, 다시 풀어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니까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온다. 중심어가 차이다. 근데 여기 또 더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 왜다하고 아줘인다. 저 모양 대명사가 수로로 쓰인 거다. 저거 차이도 왜다. 저 모양. 이 요리의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단어요. 왜다. 맛. 저 모양. 어때요? 포인트는 수로로 쓰이거나 부사나 보어로 쓰인다. 근데 혹은 단독으로 쓰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도 쓰이는데 이때 완곡한 부정의 표현은 부, 저 모양이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도부사 10번입니다. 단어 보시죠. 내용인 거 아시죠? 杂志, 잡지예요. 10번 정도부사예요. 정도부사라는 거는 형용사나 심리동사 앞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죠. 심리동사요. 그 다음에 丰富 형용사죠. 풍부하다. 문제 보죠. 那本杂志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일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는 더를 가졌으니까 관형으로 쓰였다고 봐야죠. 그 잡지의 내용의 그 잡지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잡지의 내용이 맞다. 자, 풍부하다. 수로죠. 정도 부사가 부사로 쓰이는 거야. 那本杂志的内容十分丰富. 그 잡지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정도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 수로를 수식해 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10번이에요. 10번 정도부사 어떻게 쓰였나 봅시다. 리지의 심리동사 앞에 쓰였죠. 宝贵 형용사 앞에 쓰였죠. 매우란 뜻이죠. 나는 그의 어려움을 매우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합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즉 10번이라는 거 뭐 非常하고 똑같은 거죠. 정도부사로서 형용사나 심리동사를 수식해 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那本杂志的内容하고 더가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제한성 관형어라고 하는데요. 제한성 관형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종류에 속하느냐,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나타내요. 즉 분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분류를 나타내는 내용 중에는 수량, 소유, 장소, 시간, 범위, 용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잡지의 내용이니까 소유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孩子的书包 아이의 소유죠. 책가방은 客人的要求 일성을 읽어죠. 손님의 요구는 이런 식으로 소유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지절명사 플러스 양사, 杂志 요게 주어 아니면 관형어다. 그런데 명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잡지의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정도부사와 형용사가 뒤로 가야죠. 정도부사가 형용사 수로
앞에 놓이는 거고요. 那本杂志的内容十分丰富.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단어 内容杂志十分丰富. 정답은 那本杂志的内容十分丰富. 그 잡지의 내용은 매우 풍부합니다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사 러마입니다. 단어 보죠. 취비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구별하다. 发现 역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발견하다. 照片 사진이죠.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상과 사상이 만나면 사상은 5도에서 1도로 떨어지는 발음인데 사상과 사상이 만나면 앞에 사상은 5에서 3까지만 떨어지는 반사성 이론이 있어요. 사상과 사상이 만났을 때 앞에 사상은 5에서 3도까지만 떨어져 주라는 거 기억해둬야지 돼요. 그래야 발음할 때 음변에서 외국인 티가 안 나고 제대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봅시다. 취비에 명사냐 동사냐, 发现 명사나 동사냐 문제가 있죠. 자, 일단 니 땡기십시다. 주어로. 그 다음에 더가 붙었어요. 뭐예요? 관형사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거예요. 명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진의 구별, 이 두 사진의 발견. 러마는 여기다 갖다 넣읍시다. 조사 두 개가 붙어서 완성을 확인하는 거다. 이 두 사진의 구별이 맞겠어요? 이 두 사진의 발견이 맞겠어요? 두 사진의 구별이 맞겠죠. 이 두 사진의 구별을 발견했느냐,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을 발견했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你发现这两张照片的区别了吗?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자, 러마라는 조사는 두 개의 조사가 합친 거죠. 러와 마가 합친 건데 완성에 대한 질문으로 러메요와 같습니까? 掌握 이해하고 활용하다, 파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回国的手续搞好了吗? 수속 다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러마 해가지고 러메요 동작에 대한 완성, 동작의 완성에 대한 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유사 자주 나오죠. 중국어는 한 개의 글자가 여러 가지 뜻, 여러 품사를 가진다. 영어는 동사만 22,000건데 중국어는 단어 8,822개만 알아도 되는 근거가 그런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몇 가지 품사, 몇 가지 뜻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뜻, 무슨 품사로 사용되는지를 알려면 앞이나 뒤, 단어나 문장 성분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파란색의 글자가 두 개가 똑같아요. 빨간색의 글자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품사가 다르다. 어떻게 아느냐? 얘는 동태조사가 있어요. 즉 얘네 둘은 뭐다? 동사라는 얘기예요. 얘는 양사로 쓰였죠. 명사 앞에서 관형어 양사로 쓰였죠. 그렇죠? 얘는 마지막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예요. 그러면은 동사로 쓰인 얘는 종 사성으로 있죠. 심다가 돼요. 양사로 쓰인 얘는 삼성 종 종류가 돼요. 정원 안에 많은 꽃들을 심었습니다. 명사로 쓰인 화는 꽃이 되죠. 이 옷산이라고 동사라고 그랬죠. 쓰다가 돼요. 얼마나 썼어요? 동사일 때는 쓰다, 명사일 때는 꽃, 동사일 때는 사성을 읽고 심다, 양사일 때는 삼성으로 읽고 종류가 된다라는 거 겸유사의 용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다시 문제 봅시다. 네가 대명사니까 주어로 오죠. 뒤에 러마 붙여주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수어가 되고 하나는 관형어의 중심어가 돼서 목적어로 쓰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你发现这两张照片的区别了吗?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타이와 뿌입니다. 단어 보죠. 符合 동사예요. 부합하다, 일치하다. 符合 看法 견해고요. 实际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문제 봅시다. 자, 명사가 두 개 있죠. 他的看法实际
그렇다면 동사는 푸허 하나 있어요. 그쵸? 자, 얘가 주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의 견해는 실제에 그리 부합하지 않습니다가 될 수 있고, 실제는 그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가 될 수 있는데, 그의 견해가 주어일 경우가 더 말이 논리적이 되죠. 그럼 다른 명사인 시지가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사 두 개다 이렇게 위치 타입이라고 해도 되고 부타이라고 놔도 말이 돼요. 부타이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리 실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강조, 굉장히 못마땅한 걸 나타냈다면 타덕한 바 타입부 부허实际 전혀 실제 맞질 않아요 라고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 두 개의 위치는 뜻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부사 타에는 부정부사 뿌가 앞에 오느냐 혹은 뒤에 오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져요. 부타이 웬 그러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부타이 신시엔 그리 신선하지 않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부 혹은 타이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타이부 스지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타이부 순신라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불만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도부사는 일반적으로 심리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어 있는데, 타에는 정도부사이기는 하지만은 일반 동사 앞에도 자주 쓰이는 특별한 정도부사예요. 왜? 장따오리는 이치를 얘기하다거든요. 심리동사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부장 따오리일러 그 사람은 막무가내네요 라는 식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정도부사이지만 특별한 정도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부정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부사들이 있어요. 젠또, 헌, 이딩, 칭이 이런 것들. 또 부시환 그러면 전부 다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뿌도 시환 그러면 일부분만 안 좋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헌뿌 논리 그러면은 전혀 열심히 하지 않는 건데, 뿌헌 논리 그러면은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역시 완곡한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이딩 보호엘라이 틀림없이 안 올 것입니다. 부이딩 호엘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거는, 우리말의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이 가능한데 중국어의 목적어는 근거 뭐뭐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타덕함파 부허实际 실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된다는 거죠. 부타 혹은 타입부 실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부합하지가 않고 실제에, 중국어의 목적어는 근거를 나타내는 에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